자, 수민이가 왔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민이도 오늘 세 교재. 여러분 노란색이랑 파란색 책 둘 다 주말 동안 풀기로 한 약속들이 지금 되셨을까요? 우리 주원이도 노란색, 파란색 책 다 잘 풀었을까요? 여러분 이 교재의 서로사랑 한가람 여기 교재는 새 거거든요. 다른 교재니까 이 교재 안에 있는 서로사랑 한가람 여기 다시 또 푸셔야 됩니다. 서로사랑 한가람 여 파란색 교재에서 풀어내는 거 지나치지 말고 이 교재에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풀어주세요. 자, 이번 주에 평일날 노란색, 파란색 책 질문 정리 안 하는 사람 약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외박주사 가기 전에 좀 시간 잘 활용해 볼까요? 오늘 2교시, 내일 2교시, 목요일 2교시 잘 활용해서 쌤이랑 질문 정리 좀 나누도록 합시다. 6번이랑 7번은 문제 풀어주시기로 약속. 오늘 한글 다글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약간 대화를 거네요. 그리움이 의인화되었어요.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건지 소송과 후의 관계가 필수 작품의 빛을 전반전하고자 페이지 26쪽. 자, 외박주에 가서 이번 주에 왜? 아니야, 괜찮아. 이번 주에 열심히 문학 작품의 진도를 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은 천상희 쌤이 이만큼 설명할 수도 있고 이만큼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상희 쌤이 얼마만큼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시험 내용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가신 내용의 필기를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훨씬 더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살폈다가 선생님 쌤이 이만큼만 하시게 되면 이건 왠지 좀 시험 기간 때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 쌤이 하시는 양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과 그것이 또 정확한 판단이기에 조금만 선생님 쌤이 진도를 나가게끔 기다렸다가 외박주 갔다가 그 다음 주 주말에 우리 바로 저번 9월 3일처럼 2시간, 2시간, 2시간씩 이렇게 잡아서 타임을 정할 테니까 그때 한국사 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국사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파란색, 노란색 책 그리고 의문의 변동 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문의 변동이 쌤이랑 좀 나가기는 할 텐데 미리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의문의 변동이라는 영상을 미리 들어놓으셔도 됩니다. 의문의 변동 학교쌤 주신 김희애쌤 프린트 가지고 설명을 하였으니 그거 좀 들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화의 원리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 대화의 원리에서 이 자식이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너무 지쳐가지고 쌤한테 좀 잘 전달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원리 꼭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한대시를 좀 열심히 나가보는데 이거 외박주까지 다 마무리 짓는 거에서 더 이상 좀 부정해서는 안 된다. 너무 여러분이 문제를 안 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왔다. 유진이가 대표로 이거 받아가죠. 자유시작 사정시 인과의 재회를 기대한다. 재회 밑줄 끄시고 기대에다가 밑줄, 기다림에다가 밑줄.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 앞으로 좀 와주면 안 돼. 쌤 옆에. 영어 여기 좀 앉아있고. 그래서 특징 첫 번째 살펴보면요. 반복된 표현 기법이 드러나니까 어디에 반복이 쓰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반복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당연히 반복은 음률을 형성을 하죠. 두 번째가 별표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시의 처음과 끝부분이 서로 유사한 수미상관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안정감도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구조적 안정감 밑줄 구조적 안정감도 적고 갑시다.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끄시고 26쪽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운율관에다가 밑줄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좀 적어놓죠. 수미상관 구조적 안정감 그리고 뭐라고? 운율 형성 주제 강조. 영우 씨는 26쪽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면 경영안이네. 미래의 가정적 상황에다가 밑줄 계속 미래의 가정적 상황으로 화자의 소망이 간절해. 화자의 소망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바로 부분 내용 들어가 볼게요. 어느 날 미래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당신과 네가 당신도 그리운 나도 그리운 나이가 시실로 만나서 가로 세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이라는 격자를 겪을 수만 있다면 하나의 꿈에다가 하트 왜 하트지? 너와 내가 만나서 이루어내는 결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실은 바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신과 내가 함께 이루고 싶은 꿈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의 꿈에다 하트 표시되었나요? 우리들의 꿈과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한 폭의 비단도 하트
폭의 비단을 만들어내보자.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이뤄보자. 그럴 수만 있다면 상황을 가정하고 시점하자 얘기한다. 나는 기다리니. 나는 기다리니. 도겸이가 대표로 이거 맞아. 받아라. 누구 왔어? 몇 명 왔어? 네. 교육을 마치고. 자습하고.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네, 좋은 자세예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일찍 안 가는 날 오늘 좀 하고 빠따를 좀 칠까? 오늘 좀 빠따 좀 치야 되겠는데. 빠따. 책 없는 사람 다 도와주시나? 유준이도. 네. 제가 혹시나 책 부족할까 좀 내릴게요. 자, 갑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봐봐. 틀을 끊으면 안 돼. 빨리빨리 다녀야 돼.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서 날과 시실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하나의 꿈에 하트 됐죠? 우리들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한 폭의 비단에다 하트 됐죠? 나는 기다리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기다리다의 어간이지. 기다리다, 기다리고, 기다리지, 기다리니.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기다리까지가 어간이야. 그럼 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어마어미, 종결의 어마어미 리 속에 시적 화자에 뭐가 들어있다?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기다리리에서의 리의 동그라미 시적 화자에 의지가 들어있는 종결어입니다. 의지. 추운 길목에 마이너스. 자, 그럼 사용의 표현기법 한번 짚고 가야지. 나는 추운 길목에서 무엇을 기다리겠다라는 목적어는 생략됐지만 나는 기다리니 추운 길목에서 문장의 어순이 뒤집어졌으니까 조치법 하나 챙겨봅시다. 조치법. 추운 길목에서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나는 그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뭐만 된다면 우리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비단을 이룰 수만 있다면 괜찮지.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오랜 침묵도 마이너스 외로움도 마이너스 시점 화자가 겪어야 하는 시련 끝에 시련의 동그라미 한 슬픔은 다른 슬픔에게 손을 내밉니다.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내밀고 손에도 다 자그마하게 하트 표시할까? 별 표시하자. 손에다가 별표 내가 위한다. 연대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내리는 내 손의 위로입니다. 위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런 걸 우리는 남녀간의 사랑의 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정희성 시인이 우리 역사상 민중들끼리 힘을 합쳐야 했었던 70년대, 80년대 시대 상황이랑 연결시켜 본다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연대의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의식. 그래서 손에다가 짜그맣게 별표 안에 주시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그윽한 눈에다가 또 짜그맣게 별표 하나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끌어넘치네요. 사랑의 손을 내밉시다. 그윽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그윽한 눈으로 손을 내민다면 어느 겨울인들, 어느 겨울의 마이너스 시련과 고난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춥게 하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기다리리의 리, 춥게 하리의 리 같다 다르다 문법적 역할 다르다. 나는 기다리리에서는 의지의 종결어미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라고 하면 서리적 의문을 던져주는 의문의 종결어미 춥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죠.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우리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은 그냥 떡하니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의 꿈과 비단을 위해서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이 엮어진 거예요.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하나의 꿈에다 다시 하트 시의 처음과 끝이 서로 유사하게 마무리가 되면 구조적인 안정감과 주제의 강조, 은율의 정성, 수미상관의 표현 효과를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기억해 놓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엮어내는 하나의 꿈, 하나의 기다는 아름다운 결실,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그 결실을 위해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의 자세로 이겨내겠다라는 극복 의지 되겠습니다. 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풀면 진짜 좋을 텐데. 시와의 상징적 의미 1번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기억해줘. 시와의 상징적 의미. 날실과 시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당신과 나를 빗대어 표현하는 대상. 하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면 한 폭의 비단을 이룰 수가 있다면 하나의 꿈과 한 폭의 비단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당신과 내가 함께 꿈꾸는 꿈, 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소망, 당신과 나의 아름다운 결실. 여러분
추운 길목과 겨울 어떻게 생각해줘야 되겠어? 그 아름다움의 꿈과 아름다움의 비단, 이 사랑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괜찮니? 가정형의 합법을 그럴 수만 있다면 이라고 계속 가정을 했어.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그렇게 바라는 거지. 소망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소망 솔직 밑줄 한번 꺼주시고 소망의 심리적 요구를 보다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균이 벌써 그분이 오신 거야. 요구를 보다 강하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 여기에서의 꿈을 우리가 그냥 사랑을 이루어내는 사랑을 통한 결실이라고 좀 단편적으로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꼭 사랑이어야 하나?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도 되지만 영원한 사랑에다가 밑줄 우리가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서라도 꼭 지켜야 되는 이 자유라는 가치, 평등의 가치, 평화의 가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면서도 반드시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그 가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70년대, 80년대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가치가 아닐까, 소중한 가치에다가 밑줄. 그리고 암울한 시대 상황, 7, 80년의 시대 상황 속에 우리 민족이 겪는 밝은 미래의 밑줄,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에다가 밑줄,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다? 기다리리, 나아가리. 1번 갑니다. 밑글의 제목,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한 그리움은 나, 다른 그리움은 당신이. 나와 당신의 노래입니다. 자, 이 시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정법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했을 때 이 소망에 대한 간절한 구도적인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요? 구도는 도를 추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도에다가 밑줄 도를 추구. 도를 추구를 하는 종교적인 자세 아쉽습니다. 한 용어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구도적인 종교적 분위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리움을 다른 그리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의인화시켰지. 의인화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두 대상이 서로에게 느끼는 그 정서, 애틋함의 그리움입니다. 정서 밑에다가 뭐라고? 그리움. 화자와 청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말을 거는 듯한 방식으로 대화체 형식에다가 밑줄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을 사용했지.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메시지를 던진다. 2번 문제 이런 걸 진짜 틀리면 안 되니까. 정의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까 민주주의의 가치에 자유 이런 거 했다고 2번에 1번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정의 실현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적 삶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소중한 가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너와 내가 힘을 합치자. 너와 내가 손을 그윽한 눈을 이해에다가 밑줄, 포용에다가 밑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거야. 위로와 위안에 손을 내밀고 서로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볼 때 어느 겨울이 춥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기억해 주신다면 3번에 너와 한다면이라는 가정의 표현과 기다리리에서의 리, 춥게하리의 리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분명히 문법의 역할은 달라. 종결의 어미이기는 하지만 기다리리에서는 종결의 의지, 춥게하리에서는 서리법의 의문형 종결 어미.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암시해주고요. 기억은 뭐뭐 할 수 있다면 기억에서 또 하자의 소망이 보다 간절하게 니은에서는 기다리리라는 거에서 의지를 드러내주고 반복 순유를 형성을 하지만 시적 여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시적 여운은 명사형의 종결이거나 서술어가 생략됐을 때 시적인 여운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는 다 5번 하시면 되겠네요. 4번 갑시다. 보기의 맥락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뭐 표현론적 관점이야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가보자. 서로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민하는 연인들 밑줄이다. 고민하는 연인에다가 밑줄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당신과 내가 날과 시실로 만나 한 폭의 비단을 엮을 수만 있다면. 고민하는 연인들은 독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옆에다 독자라고 적으시고 나에서 6.25 전쟁을 겪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시대의 극복이라는 과제는 우리 민족에게 되게 무거운 과제였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해와 포용의 공동체.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3번에 나에서 역사적인 전망의 그리움으로 연결된다라는 걸로 그냥 끄덕끄덕 해도 될 것 같아. 나머지 선지가 좀 살릴 게 없어서 말이야. 5번에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시야의 상징성 너무 중요합니다. A 부분에서 날과 시시를 뭐라고 생각해라? 당신과 나. 두 대상이 하나가 되어 가는 가정 속의 존재이다.
두 대상에다가 밑줄 밑에다 뭐라고? 당신 나라고 좀 적어주겠니? 당신과 나. 잠 오는 사람 빠딱빠딱 일어나. 두 대상이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 감정이 뭐다? 그리움. 외로움. 비에라가는 외로움. 발생하는 감정 외로움. 두 대상이 만난 이후에 해소해야 할 감정의 앙금 갈등 관계입니다. 감정의 앙금이 있다라고 하면 당신과 나가 날과 시실의 관계가 앙금의 관계인가요? 갈등의 관계인가요? 앙금에다가 X 하시고 두 대상이 만나지 못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외롭고 그립지만 꼭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겠다라는 의지적 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이해에다가 밑줄 그시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이해하는 거는 뭐야? 들여다보는 그 강론. 두 대상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견뎌야 되는 고통의 시간은 뭐다? 외롭고 긴 기다림입니다. 6번으로 갈게요. 하자는 추운 길목 어느 겨울의 고난도 모두 극복하고 당신과 함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의 꿈은 그냥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사랑에다가 밑줄 그시고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적 삶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요. 공동체적 삶에다가 밑줄 문제 열심히 풀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아끼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 많아요. 위에다가 딱 적어놔요. 자연 플러스 인간 마이너스. 자연은 숲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은 왜 숲을 이루지를 못하지? 라는 거예요. 자연 플러스 인간 마이너스. 자연 플러스 인간 마이너스.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마이크를 안 쓰게 되네. 마이크를 가보자. 주제. 조화로운 공동체에다가 이줄 이걸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숲. 그것에 대한 소리. 왜 우리는 숲을 이루지 못하는가? 이미 말투에서 하자가 느껴지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1번에 자연과 인간의 대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를 해서 물어보시는 문제 충분히 출제 가능하죠. 2번 반복에다가 밑줄 지향하는 삶에다가 밑줄 지향하는 삶은 뭐다? 조화로운 공동체 숲을 이루자. 다 각각의 나무이면서도 숲을 이루자. 세 번째 의문형 종결에다가 밑줄 왜 아닌가? 왜 되지 못하는가? 그 속에 뭐야? 안타까움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 속에는 또 반성도 있습니다. 우리 반성합시다 라는 메시지. 짧으시니까 금방 치고 갈 거예요. 숲에 가보았더니 숲 위에다가 깨달음의 공간이라고 좀 적어볼까? 숲에 가서 깨달았거든. 무엇을?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독립된 개체. 각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더군. 분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상대 높임법에서 무슨 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있더군. 반말이지. 그럼 반말이면 이제 후보는 뭐가 되는 거야? 반말이면 바깥에 격식의 해라체, 비격식의 해체가 돼. 근데 있더군요 하고 보조사 요가 붙어있는 무슨 체가 되는 거야? 있더군요 하고 요를 붙일 수 있는 보조사를 붙일 수 있는 요 보조사를 붙일 수 있는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체는 있잖아. 상당히 비격식적으로 좀 친밀한 어투야.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일상의 어투야. 제가끔 서있더군이라는 거에서 밑줄 긋자 말을 건네는 어조에다가 밑줄 굉장히 친근감 있게 우리한테 말을 걸었어.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일단은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끔의 모습이에요. 제가끔의 모습으로 서 있고 독립된 개체에다가 밑줄 제가끔 서 있어도 말이야. 그에다가 별표 나무들은에서의 은에다가 별표. 난 이거 좀 강조하고 싶어.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앞에 주어 부분에서 이미 보조사 은이 쓰인 겁니다. 여러분 은은 주격조사 아닙니다. 은은 보조사로 대조의 의미죠.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는데 인간들은 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미 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끔 서 있어도 도에다가 별표. 좀 허경한테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끔 서 있어도 도에다가 별표. 나왔잖아. 나무들은 에다 짜그렇게 별표. 숲이었어. 이게 하고 있냐. 제가끔 서 있지만 있어도라고 하면 지만이잖아요. 지만. 그렇게 독립된 개체로만 살아갑니까? 완전 개인주의인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개인주의 속에서도 뭐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 조화로운 공동체. 숲에다가 별표 3개 좀 쳐주겠니?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제가끔의 공동체와 그리고 숲이란 제가끔의 독립된 개체와
숲이라는 공동체의 조화의 모습,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숲이었소. 역시 무슨 체? 해체지, 해체. 그럼 여기까지 찍찍. 자연의 이야기야. 1부터 4행까지 제각각 서서 있지만 숲을 이루는 나무들 위에다 뭐라고 적자? 1부터 4행 제각각 서서 숲을 이루는 나무들 위에다가 자연. 여기까지 자연 이야기 끝. 이제 인간 이야기로 갈 거야. 인간의 도시 문명의 공간 어디로 가자? 광화문의 지하로.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도시 문명이라고 적자. 도시 문명의 공간 광화문의 지하로를 지나면서 숱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깨를 스쳐 지나갑니다. 숱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간다고요. 사람들은 나무들과 대조되는 존재, 사람들이 만나지만 만에다가 동그라미. 이 만은 조사 아니야, 어미야. 만나다, 만나고, 만나지만, 만나질까? 어미입니다. 만나지만 외로운 존재에다가 이줄 교감 X, 조화 X. 교감과 조화가 없는 외로운 존재. 책상을 두드리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의문형의 종결은 뭐를 나타낸다? 아닌가 밑에다 의문형 종결이라고 적어줘야 돼. 의문형 종결로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밑에다 뭐다? 의문형 종결. 안타까움에 반성하자라는 거야. 강화문 지하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서로가 뭐를 이루지 못하는 숲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시청하자 발견했습니다. 정유진 일어나세요. 네.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해서 이게 서리법이라고 아 당연하죠. 좀 아쉽기는 한데 서리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어. 이게 서리법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의문형 종결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했죠. 서리법 일단 하고 가셔도 됩니다.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라는 거는 반대 의도를 좀 강조하는 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이 숲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지 왜가 진짜 궁금한 게 아니니까요. 예. 여기까지가 인간들이네요. 나무들과 달리 숲을 살아가는 인간들 강화문 지하도에서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이고요. 이 메마른 땅, 시적하자가 바라보는 숲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어디라고? 메마른 땅에다가 마이너스. 각박한 현실에 사람들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정서도 직접적으로 외롭게 에다가 밑줄 고독한 현대인들 외롭게 지나치면서 낯선 그대와 내가 만날 때 정서적 교류에다가 X 그렇게 만날 때 한 번만 더 하자. 왜 그들은 이라고 남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들은 숲이 아닌가?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종결의 반복 의문형 의미는 안타까움을 강조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필기 너무 중요하다. 그들이 숲이 아닌 것에서 나와 당신이 숲이 아닌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에서 나우리로 대상이 확대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끝! 제각각 서있지만 숲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나무들, 그 나무들의 숲의 모습을 통해 광화문 지하도의 낯선 그대와 지나가며 우리는 왜 숲이 되지 못하느냐를 반성하는 시점하자. 끝! 꼭 체크하자. 공간의 대비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100% 나와야지. 개별적인 존재에다가 밑줄, 조화로운 공동체에다가 밑줄. 광화문 지하도는요, 교류 없어요. 조화 없어요. 교감 없어요. 교감에다가 X. 19에 드러나는 하자의 태도, 반성과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들은 숲이 되지 못하는가? 공동체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다가 밑줄.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외로운, 삭막한, 고독한 현대사회를 제시하네요. 생각에다가 밑줄, 고독에다가 밑줄.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라는 거에서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확장. 반성에다가 밑줄. 여러분 정호성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밑에 수능 발전 플러스 한번 보실게요. 정호승 시인이 슬픔이라는 이 이타적인 마음이 슬픔에다가는 이타적이라고 좀 적어줘. 시 제목에 슬픔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 이타적. 너의 아픔이 너무 공감이 돼요. 당신의 아픔에 내가 위로와 위안을 보내며 당신의 아픔이 극복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돕고 싶군요. 당신의 슬픔에 나도 슬프군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슬픔의 이타입니다. 슬픔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이타적. 기쁨은 네가 슬프든 말든 나는 내 삐 몰라. 너무 사투리인데 나 삐도 너무 사투리인데 나만 알아라는 것으로 기쁨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가자? 이기적. 그래서 당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 비판하는 노래입니다. 슬픔이 기쁨한테 한마디 하겠다는 거야. 야, 가만히 한 장 못 덮고 동사하는 사람들 이웃 좀 봐. 우리 같이 아파하자라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는 것이 숲과 가장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동체적 삶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둘 다가 뭐를 좋아? 공동체적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자. 조화에다가 밑줄, 공동체에다가 밑줄. 그래서 차이점은 슬픔이 기쁨에게서는 가난한 이웃이 등장을 합니다. 귤값을 깎는 너 그렇게 살래? 라는 것으로 이웃과의 이야기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많이 오나요? 언제는 미술의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물음의 형식에다가 밑줄 블라블라 다라고 구분해 놓을까? 뭐가 하는가? 왜 숲이 되지 못하는가? 누가 자는가? 유사한 구절의 반복입니다. 당연히 의미 강조와 은유를 형성을 하겠죠. 대화체의 어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지우씨 일로 와주세요. 우리 지우씨 쌤 옆에 있으면 잠이 금방 깹니다. 이 개봉의 시간을 이렇게 한 번만 써봅시다. 자, 반복에다가 밑줄 한번 끊으셨죠? 의미 강조. 대화체의 어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 한 슬픔이 다른 기쁨에게 얘기하듯이 시적하자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네요. 해체로. 왜 우리는 숲이 되지 못하는가? 대화체의 어조에다가 밑줄, 밑에다가는 해체도 좀 적어줄래? 해체. 대비되는 대상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밑에다가 자연 vs 인간. 시간의 흐름은 X. 이번에 작가 의도 밑줄 가볼게. 문학작품은 바람직한 세계를 꿈꾸자. 바람직한 세계에다가 밑줄, 부정적 현실은 비판하자. 독자의 지적이고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자. 도덕적으로 각성됐어.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위해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숲이라는 지향점을 두자고. 모두에게 동일한 평등 얘기하고 공정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일한 기회에다가 X, 공정에다가 X, 좋은 얘기라고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유관리에다가 X 이런 얘기 아니야. 우리는 뭐다? 숲이야 숲. 조화 동그라미, 화합에다가 동그라미. 선의의 경제, 정정당당에다가 X 이런 얘기하요. 좋은 얘기라고 다 맞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숲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3번 갑니다. 숲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무들의 제각각 모습에 그 숲이 시적하자의 신금을 울렸네요. 강화도 지하도로 시선을 옮겼을 때 착한 사람들, 그 낯선 사람들은 서로 지나칠 뿐 8부터 12등의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요. 그대와 나는 왜 숲을 이루지 못하는가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4번으로 갈게요. 맥락에다가 밑줄 끄시고 문학작품은 독자 맥락에서 감상을 하면 독자 맥락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감상 관점에서 우리 중간고사 때 출제했지? 김희애 쌤께서 감상 관점에서 독자 중심은 무슨 원적 관점? 어이구야 효용이라고 딱 적어놓자. 효용론적 관점. 그러면 얼마 전 길에서 넘어지신 할머니를 도와드린 일이 있어 마음이 뿌듯했소. 독자 중심이라든지. 이번에 인간 소외 현상 밑줄, 오늘날 사회 밑줄 이런 걸 우리는 실의 현실과 연결을 시켰으니까 무슨 관점? 현실을 중심으로. 맞아. 반영된 현실이니까 반영론적 관점. 좋아. 3번 같은 공간에만 있을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 아닐까? 현대인의 모습에다 밑줄 역시 반영론. 4번 이 시를 창작하게 된 계기. 창작하게 된 계기에다가 밑줄, 작가에다가 밑줄. 작가, 신 중심. 표현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거니까 무슨 논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5번 안도현에다가 밑줄, 간운교에다가 밑줄. 문학사적인 영향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서로 상호 텍스트로 따져보는 거죠. 석현이 쌍꺼풀을 좀 진하게 만들어봐봐. 상호 텍스트의 관점입니다. 책상 높이 올려. 그리고 비었으니까. 가자. 5번에 숲에 대한 설명은 좋은 거라고 답되는 거 아니죠.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 거리나 생명의 원천에다가 X, 삭막한 공간 밑에다가는 메마른 땅 한번 적어줘서 삭막한 공간 밑에다가 메마른 땅이라고 적어봐봐. 빨리 민준아 그거 가르쳐줘라. 오토바이 타듯이 일어서는 자세. 예? 서서 듣는 자세 가르쳐줘라 성원이. 유진이랑 가르쳐줘라 빨리 성원이. 두 번째 가자. 나무들이 각자 서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각자에다가 밑줄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 얘기 싶었어요. 숲은 어떤 공간이라고? 깨달음의 공간이야. 깨달음에다가 밑줄, 조화 밑줄, 공동체에다가 밑줄, 생명의 원천, 좋다고 다 잡되는 건 아닙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는 맞아. 지금 우리가 너무 메마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했어. 스스로 반성에다가 밑줄. 7번에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을 뭐라고 생각하자? 나무야. 우리 구성원 하나하나 현대인들이 나무가 되는 거야.
A. 나무.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독립된 삶이 존재한다. 독립된에다가 밑줄 제각급 한번 적어줘. 제각급. 활기차고 생명력 넘친다. 이렇게 좋은 말 하면 안 돼. 현대인의 삶을 대표하는 공간. 광화문 지하철은 뭐라고 적을 거야? 무관심이라고. 무관심. 서로가 무관심해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야.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나타내는 말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 나랑 그네가 소통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스쳐 지나간다. 스쳐 지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만날 때. 너와 내가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는 거야? 스쳐 지나가는 거야. 쌤 목표는 한 5개 하는 거야. 넘어갈게. 다음 끝. 아이스크림 타임 한번 가볼까? 네. 해요? 자, 집중. 대신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아이스크림이 올지 궁금해하자. 설레임이 올까? 뭐가 요맘때가 올까? 뭐가 올지 궁금해하자. 파이팅. 땅끝 갑니다. 땅끝. 아, 어려워요. 땅끝이 너무 어려워요. 자, 너무 어려운 거 잠시 뺄게. 이거 순서대로 나가는 거 맞지? 학교에서 어디까지 나가셨어? 깜짝 나가는 어? 거야. 수업 나고 깜짝 놔두고. 근데 이거 끝까지 나가는 거는 방향은 맞죠, 여러분? 진짜. 저희만의 깜짝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한다 하셔서. 그래, 엄청 어렵지만 땅끝 할게. 땅끝 무조건 시험에서 틀린다, 여러분. 땅끝 잘해야 된다, 땅끝. 30페이지 땅끝 기록 3개. 지금까지 했었던 작품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땅끝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건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읽으면 시 구절이 사전적 의미로 잘 안 바뀌어진다. 일상 언어로 잘 안 바꿔진다. 땅끝 별표 3개 제일 어렵습니다. 나이 자신의 땅끝. 아, 근데 이 땅끝에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자. 땅끝은 분명히 끝이 났잖아. 절망이라고 보시고. 하지만 그 절망 속에 뭐가 시작된다는 거야? 바다의 시작이야. 희망. 그래서 절망 플러스 희망. 절망 플러스 희망. 그래서 쌤은 절망 화살표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뭐가 들어있다? 희망이 있다. 끝 속에 뭐가 있다? 시작이 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절망한 자들이요. 희망이 시작된 그 희망에 여러분은 행동을 옮겨주셔야 돼요. 온만이 반매용, 갈래, 자유시장 자정시. 자, 지금 남아있는 3주가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3주가 되지 않을까. 외박수 갔다 오고 나서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그 마음은 일단 조상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조상님의 응덕을 바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힘을 잘 달려야 됩니다. 이번 주 잘 달리고 주말에 외박주 가가지고 싹 해오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쌤이 막 채찍을 들 거예요. 이제 안 하라고 찰싹찰싹 주제 와우 밑바닥을 한번 찍어봤는데 인생의 절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야 근데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이나 흰바람 벽이 있어에서는 너무 자기의 썰을 많이 풀었잖아. 자기의 개인적 상황에서의 절망을 찍고 그 속에서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혹은 운명에서 내가 가장 하늘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 라이나 리키처럼 프랑시스 잠처럼 가장 하늘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독하고 가난하고 외롭게 살고 있어라는 운명 수능의 운명론적 인식을 보여주면서 극복 의지를 가졌지, 그지? 근데 이 시는 있잖아. 되게 좀 추상적이야. 그런 개인의 마이너스의 썰을 통해서 하자가 희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사에서 여러분이 서게 되는 인생의 절망, 그걸 굉장히 빗대 표현해서 땅의 끝에 섰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인생의 절망에다가 밑줄 그 속에서 하자는 깨달아버린 거야. 깨달은 긍정적 희망에다가 밑줄 그시고 일제강점기의 절정에서 이육사 시인도 깨달았습니다. 강복의 희망이 있구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게 인생사의 진리인가 보다. 그것이 진리지. 특징 첫 번째, 역설적 표현에다가 밑줄 주제가 나온다. 이게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하는 전 인류의 메시지인가 보다. 절망 속의 희망.
과거 해상에다가 밑줄 그시고 어디에서 현재로 넘어오는지를 찾자. 현재로의 시상에다가 밑줄. 이야 3번에다가 별도 땅끝의 중의적인 의미. 전라남도 해남의 진짜 땅끝이라는 그 지명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 땅끝이라는 절망이라는 함축적 의미, 중의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니다. 산 너머에 고운 노을을 보려고. 고운 노을 하트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꿈과 희망, 이상. 여러분 마음속에 쌤은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김고에 와가지고 그냥 주어지는 시험에서 주어지는 수행평가, 주어지는 생기부 관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가고 싶은 그 학교와 과 막 거기 가면 막 엄청 사랑하는 누이를 누나를 만나 아니 더 연하를 만나나 더 예쁜 소녀를 만나나 그래 시시시시 뭐 그런 거를 꿈꾸는 거 있지라도 여러분 진짜 꿈꾸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 시작 하자에게는 고운 노을입니다. 하자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꿈과 이상, 꿈과 이상에다가 밑줄 그시고 등짝 스매싱 대신 때려줘서 고마워. 그걸 보려고 그네를 타고 그네에다가 동그라미 노력과 열정을 퍼붓는 그 노력의 수단입니다. 여러분한테 노트북이 되겠고요. 여러분한테는 뭐 공부의 수단, 센 수학 투던데 뭐 풀지 요즘 그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줄 노력과 열정에다가 밑줄 어떻게 했지? 힘차게 올라 발을 부르는 행위 발을 불렀지에다가 밑줄 뭐만 했지 지의 반복에다가 밑줄 운율의 형성입니다. 지는 무슨 채야? 불렀지 얘 요거 칠 수 있으면 다 해체야. 반말인데 요거 칠 수 있으면 해체인 거야. 친근감 있게 우리한테 또 말을 꺼내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으로 친근감 있네. 나 어린 시절에 산 넘어 고운 노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타고 올라 발을 들었어. 이걸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나 김천고 와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입시 결과 만들어 보려고 밤새도록 문제집을 많이 풀었었지. 국어쌤이랑 열심히 질문 정리를 했었지. 시험 전날 정말 열심히 했었지. 불렀지에서의 부르다에다가 과거 시제 선언한 어미 이때의 어을 어떻게? 과거 해상이라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불렀지 한때 그랬지 내가 그랬었어 예상의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과거 해상. 그런데 말이야 내 그 입시 결과를 국어가 그러면 진짜 국어 1등급 내지 여러분이 가졌던 점수에서 한 등급을 올리고 시험 마무리 지읍시다. 그 여러분의 등급 노을 꿈꾸었던 통과 이상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봐봐.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에다가 이제 보시고 어둠은 뭐예요? 냉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성적을 허락할 것 같습니까? 어둠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잡아먹혔지. 먹혔지의 서술로 안 따질 수가 없다. 먹히었지라는 형태소가 먹혔지로 추격된 형태지, 그지? 음절 추격, 음절 추격. 모음 추격이라고 하지 않는데 음절 추격이라고 써야 된다고 중의에서의 강조해줬지. 잡아 먹혔지는 먹히었지. 이때 힘은 무슨 접사지? 먹히었지에서의 힘은 무슨 접사지? 말할 수 있어야 돼. 먹히었지에서의 힘은 뭐다? 피동 접사. 어둠이 노을이 어둠에게 먹히다. 피동 접사지, 그지? 그리고 어는 또 뭐야? 과거에서. 그렇게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애 전에다가 동그라미 과거 시제 해상의 선언함이 던 그네줄이 말이야. 그네줄에다가 동그라미 여러분의 꿈을 노력과 열정으로서 실현하기 위한 수단.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에다가 밑줄 그시고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라고? 더 크게 삐걱삐걱 밑에 음성상징어 삐걱 소리내는 의사와 이태할의 이미지가 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지. 음성상징어 맞아. 그네줄이 근데 떨고 있었어. 화자가 어둠에게 잡힌 노을, 내 꿈과 내 희망, 내 이상이 좌절되는 순간 느꼈던 두려움, 느꼈던 불안, 느꼈던 좌절, 절망일 거야. 중간고사 성적 딱 받고 나서 좌절, 절망 맞지? 그럼 떨고 싶었던 마음이었지? 떨고 있었어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뭐다? 절망감 밑줄, 두려움에다가 밑줄. 그러면 화자가 느낀 감정을 그네줄이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점수 투영시켰네. 사용된 표현기법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밑에다 적어야 돼. 감정이입이야. 이거 100% 감정이입이야. 수업 시간에 확인해줘. 감정이입이라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꿈과 이상이 어린 시절에 좌절을 맛봤습니다. 산 넘어 고운 노을 보려고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40문제 50분 안에 풀기 쉽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여러분을 태우고 날아가면서 그네줄은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던 모습 여러분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좌절을 맛봤습니다. 첫 중간고사. 어릴 때는에다가 동그라미 나비를 쫓듯이 나비에다가 하트 표시하시고 고놀이랑 똑같습니다. 꿈과 이상을 향해서 아름다움을 취해 땅의 끝을 내가 찾아갔는데 말이야. 이 구절이 쌤은 좀 와닿지가 않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한번 문제 풀면서 가르치기 하고 총정리 때도 한 번 더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어린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땅끝이라는 것도 모르고 땅끝에 서게 되었지만 그 시작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시청하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몇 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다? 땅끝에 서게 되지. 네가 섰던 건 땅끝도 아니다. 막 이런 거. 항상 땅끝. 야, 나 진짜 중1 때 진짜 힘들었어. 내 인생 진짜 최악의 순간이었어. 하지만 여러분 몇 번 더 그거는 뭐 실험도 아니다. 그거는 뭐 좌절도 아니다. 그건 절망도 아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좌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나요? 어릴 때 땅끝에 찾아가는데 땅끝에 선 것도 아니었을지도 몰라. 살면서 여러분은 몇 번이고 땅끝에 서게 될 겁니다.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밑줄 쭉 끌 거야.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한 발 즐겨 디딜 곳조차 없는 막바지의 절망 끝에 벼랑 끝에 여러분이 몰릴 순간 여러분이 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맨날 부모님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막 속에서 살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진짜 군대 갔는데 막 선임이 뭐 같은 사람을 만난다죠. 엄청난 시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여러분한테 허락되어 있는 것은 뭐다? 뒷걸음질에다가 밑줄. 여러분한테 허락되어 있는 것은 뒷걸음질만이 허락되면서 말이야. 시련과 고난 속에 여러분이 허덕거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고 이르게 되는 맛보게 되는 절망감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 같다. 뒷걸음질만이 허락에다가 밑줄. 인생은 어떻다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그게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입니다. 김고생활 어때요? 하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는 말도 마라 이렇게 얘기해줘라.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에다가 밑줄 쭉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하루하루의 일상은 뭐다?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 같습니다. 위태롭고 절박합니다. 밑에다가 밑줄 절박에다가 밑줄 꾸역꾸역 수행평가 하고 났더니 이제 드디어 기말이야. 위태롭고 절박하지 그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여러분 어디에 서 있다고요? 지금 명균이 땅의 끝을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 뭐다? 명사형 종결이라고 적어봐봐. 명사형 종결. 땅의 끝 명사형으로 종결을 딱 내리는 거지. 여러분 막다른 절망적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에다가 세모 자 부사어라고 하죠. 접속부사 그러나를 통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왔고요. 그런데라는 걸 통해서 땅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돼요. 그런데를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자? 인식의 전환. 그러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자? 과거에서 현재로의 이동이 되는 거야. 과거 이야기에서 현재로의 이동은 그런데는 뭐다? 인식의 전환이야. 그런데 이상하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쌤이 진짜 120% 확신한다니까요. 무조건 졸업날 여러분 뭔가를 이루었을 거예요. 밑줄 쭉 끄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있다에다가 밑줄. 여러분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희망의 시작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요. 근데 쌤이 생각하기에 중간고사 때 좀 잘 쳤던 친구들도 지금 약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때는 우리가 외출이 허락이 된 게 맞지. 좀 늦었으니까 2주 바짝 했잖아. 그래 지금부터 할 거라고 쌤은 믿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있다. 절망의 희망의 시작이다. 역설입니다. 주제시행 찾아라 라고 하면 어디 밑줄 꺼야 되는 거야?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있다. 이게 딱 주제시행이 되겠죠. 땅끝은 늘 젖어있다. 두 개 할게. 두 개 주제시행으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있다. 별. 땅끝은 늘 젖어있다에다가 그걸 보려고. 그거는 뭐야? 땅의 끝이 젖어있는 절망을 보려고. 여러분이 변태인가? 그러지 말고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를 느끼려고 몇 번은 땅의 끝에 서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을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땅의 끝 수도 없이 만날 겁니다. 수도 없이 만날 겁니다. 오프트 할게요.
시어의 의미, 별표 3개. 무조건 암기다, 암기 이거는. 고운 노을 밑에다가 뭐다? 나비도 좀 적어주겠니? 고운 노을과 나비. 여러분의 삶의 희망, 꿈 이상.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하게 꿈꾸는 그 학교, 그 과, 그 과야. 그 대주는 여러분의 노력에다가 밑줄, 그게 좌절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절망감이 투영된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투영된 대상 밑줄 끄시고 감정이입의 대상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적어놓을게요.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 그네 줄입니다. 옆에다 뭐라고 썼죠?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 땅끝 다시 한 번 더 별표 셋.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지명도 되고요. 아름다운 공간 땅끝도 되고요. 왜? 어렸을 때 나비에 취해서 찾아간 공간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밑줄입니다. 우울에다가 밑줄, 절망에다가 밑줄. 솔직히 막 여러분이 나 진짜 우울했다, 절망적이었다 생각해도 막 그거잖아, 그지? 앞으로 막 더 어마어마하다 진짜 얘들아. 원형 탈모가 그냥 생기는 4번에 절망적이지만 거기에서 희망이 시작해요. 절망적에다가 밑줄, 희망에다가 밑줄. 뒷걸음질만이 허락됐다고 밑줄 자. 고난 앞에서 취하는 소극적 도피적에다가 밑줄. 한 발 더. 뒷걸음질이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난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아시겠죠? 파도가 끝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김고생활 어때? 라고 하면 뭐라고? 파도가 나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 말도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떻다는 거야? 아름다움 속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있다. 땅끝은 늘 젖어요. 희망이 있다는 두 구절을 기억해 주시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지? 우리 아까 잠시 소리 없다. 38문제. 전날 36개야. 그래. 12문제씩 내시지 않겠나? 얘들아, 선생님들이 다 12문제씩 내시지 않겠어? 그래서 김리혜쌤 대화의 원리가 두 분의 정도 합쳐서 6개. 그 다음에 현대시는 무조건 김리혜쌤이 내실 것 같아요. 현대시 김리혜쌤이 내시고 그 다음에 천상희쌤 문법 요소 문법 요소 안에 문법 요소 3개, 한국사 3개, 김진성쌤 오전 시간에서 12개 내시겠지? 맞죠? 네. 36개입니다. 자, 다음은 아이스크림 잠깐만 안아라. 얘는 안 가니? 아이스크림 없니? 요한형처럼 넘겨야 되니? 자자자, 힘 좀 냅시다. 영균이 딱 아이스크림 가슴 안에 넣어줘. 가슴 안에다 넣어줘. 가슴 안에다 아이스크림 넣어줘. 자, 할게. 1번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혈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그에다가 밑줄 어디에 있었지? 못하겠는데 지그 어디 있지? 편하다고 해야 되는데 지그 어디 있었지? 나비를 줬지. 지그법 밑에 뭐라고 그랬다? 나비를 줬으라고 했다. 나비를 줬으 사자의 책을 인상적으로 될까? 나비를 줬다라는 것은 그 풍가 이상의 취했다라는 거죠. 풍가 이상의 취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음성 상징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유진이가 요거 한 마디 남겨줬지. 이거 동렬함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렬함이 뭐 많이 반복됐어? 지가 반복됐습니다. 역살적표 근데 지지지지 베베베베 하지 않편하지. 너무 신기하네. 소녀시대 지리가 있을 때 태어나지 않았네. 대단히 새로운 세대네. 지지지지 베베베베는 텔미 텔미에서 텔미를 못 듣는 세대네. 그러면 월드컵은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텔미를 대단히 신기하네요 여러분. 신생피배네요. 정말로 부럽다. 특정 동결함이 지의 반복을 통해서 오늘 응용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에다가 밑줄 뭐라고 얘기하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을. 구체적 평가에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는 맞아요. 그래서 지라고 하죠. 윗줄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뒷걸음질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하자는 아름다운
사람이 땅 끝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찾아갔어. 하면은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땅 끝에 서 있게 되는 경험. 맞아. 땅 끝에 찾아 나선 거는 아니지만 몇 번은 여기에 이르기라는 것을 이뤄요. 몇 번은 여기에 이를 수밖에 없어. 노를 보려는 희망을 품어서 힘차게 그네를 굴렸거든.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둠에게 노을이 잡아먹혔거든요. 하자는 땅끝이 젖어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상감, 자기 연민에 빠졌어. 내 인생 김고 와가지고 좌절을 맛보네. 애상감에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까? 애상감에다가 X. 3번가 가와 나의 사이 비교로 가보면요. 가에서는 땅끝이고 나에서는 땅끝이야. 하지만 어릴 때 철모르게 찾아 나섰던 땅끝과 나의 사이 땅끝은 뭐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서게 되는 절망의 상황. 그럼 답은 3번이 되면 되겠죠. 4번에 부구절 합시다. 위태로움 속에 늘 아름다움이 스며있다. 그리고 땅끝에 늘 젖어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지? 기억. 그네를 힘차게 차고 바로 올린 것은 시험 전날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던 모습. 그거를 있잖아. 한 10일 전에는 다 했고 시험 전날만큼 10일 동안 시험 전날만큼 해주면 돼. 10일만 그렇게 해줘. 시험 전날 정말 잘하거든요. 여러분 보면. 5번에 뭐라고? 타자가 소망에 이르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함축을 한다. 노력과 열정이라고 했죠. 수단의 의미, 소망에 이르기 위한 밑에다 노력, 열정. 6번에 이 시대 위태로움 속에 내재된 아름다움과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희망을 땅끝이라는 소재를 통해 노래를 했죠. 네네. 타자가 동경하는 삶의 가치 뭐라고 적지? 고운 노을이라고 적어줘. A는 고운 노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 다 맞췄어. 우리 거꾸로 말자. 타자의 꿈을 좌절시키는 대상. 고운 노을을 잡아먹은 대상. B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어둠이야, 어둠. 맞췄다, 어둠. 절망과 희망을 이어주는 누구? 그런 건 없어. 타자의 절망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감물 뭐가 돼야 된다? C는 그네줄은요 객관적 상감물입니다. 타자의 꿈과 이상은 뭐가 되는데? 나비. 오케이. 삶의 고난과 시간은 뭐가 되는데?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단 마. 7번으로 가자. 위태롭고 절망적인 삶의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희망의 공간이기도 하여서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절망 속 희망. 어디라고요? 땅의 끝입니다. 오늘 풀어주면 제일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단 2개에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보면 충분히 다 끝낼 것 같다. 쌤은 맘먹으면 오늘 2개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2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얘들아, 산속에서는 좀 재미가 없단 말이야. 포인트가 딱 있는 거에 시에 산속에서 포인트 없으니까 해놓자. 산속에서 기운이 아이스크림의 당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산속에서 하고 하자. 산속에서는 숲이랑 되게 닮았어. 라이덕의 땅끝? 그거랑 보다는 숲이랑 되게 닮았어. 주제감이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다가 동그라미 그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겠죠.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힘에다가 밑줄 끄시고 또 그렇게 살자 얘들아. 우리 유대감으로서 연대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꼭 잘난다라고 나만 잘난 거는 아니잖아. 열심히 한번 살아가보는 거에서 서로의 어깨를 빌려줍시다. 특징 첫 번째, 일상의 경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깨달음에다가 밑줄. 좀 못된 사람들이 다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꼭 잘 산다라는 것이 어떤 정도로서 잘 산다는지는 우리의 숙제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경험,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경험. 그 속에서 시작하다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에다가 밑줄, 그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뭔지. 2번에다가 별표, 불빛, 어두움, 대비절. 불빛 동그라미, 어두움 동그라미. 그리고 작은 지붕에다가 동그라미, 거대한 산줄기의 동그라미, 이미지 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자의 경험부터 시작되거든. 1부터 3까지 하자가 경험 깨달음, 두 개, 1부 3시간입니다. 갈게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험 깨달음.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리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추측, 모르리라 추측해보는 거지.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그 길 끝에, 터덜거리며에 나가는 고난과 역경 밑줄, 기운이 다 빠진 그 길 끝에, 절망의 땅 끝에 선 그 길 끝에 저기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에다가 플러스 와 엄청 땀 흘리면서 러닝하고 한잔 마시는 팬에게 시원하게 떠오르네요. 안도감에다가 밑줄, 희망에다가 밑줄. 어둠 속에 길을 잃어서 이제 다 끝이 났다라는 그 절망 속에 희망이 반짝이는 거야. 발견한 불빛의 따뜻함에다가 밑줄.
그걸 경험했거든. 시적 하자는 길을 잃어서 허덜거리며 걸어간 길끝에서 하자는 불빛이 보게 되었고 그 불빛이 너무너무 따뜻했어. 안도감과 희망을 주는 존재 불빛이 만난 거야. 여기서 하자는 깨달았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말이야. 막무가내의 어둠에다가 어둠 마이너스 불빛과 대조되지. 어둠 불빛 위에다가 막 대조되는 표시 해주면 안 돼. 불빛이랑 어둠이랑 대조 표시. 그 막무가내의 어둠이라서 진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땅끝이랑 좀 비슷한 메시지죠. 이번에는 뭡니까? 마주 잡을 손이 있다. 마주 잡을 손에다가 하트 표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여러분의 막무가내의 기말고사 일정 속에 X 됐다라고 외칠 때 누군가 마주 잡을 손이 있다. 쌤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등짝 쌤의 손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할게요.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견에 대한 줄 따뜻한 인정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거야. 따뜻한 인정에다가 밑줄 여러분에게 위로랑 위안이 있다. 희망이 있다. 경험과 깨달음에 대한 메시지 끝. 그 다음으로 가자. 산속에서 길을 잃어봤어 이번엔. 그러면 밤을 맞아본 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산속에서 밤을 맞았다. 와 이거 저체온증 때문에 이건 이제 끝장인데 그 산속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이번에 뭐가 되어주는 거야? 불빛이 되어주는 거야. 작은 지붕들의 불빛 따뜻한 위안입니다.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작은 지붕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큰 힘으로 내 어깨를 감싸준다. 큰 힘에다가 밑줄 끄시고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지 너네 느껴봤어? 라는 거야. 작은 지붕들이 주는 포부는.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의 불빛, 힘과 용기를 주는 위안입니다. 힘과 용기에다가 밑줄. 나그네를 일시적으로 시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뭐다? 지속에다가 밑줄. 와 너무 좋은 것 같다 이거 메시지가. 난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기말만 잘 보게 하겠죠. 그렇게 알아보시면 돼. 우리가 진짜 국어 안에서 국어 시험을 대응하는 자세를 배우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루틴을 만들어보자 한번. 지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힘을 심어주자. 뭐가? 작은 지붕에 어깨를 감싸는 힘이 먼 곳의 불빛이 여러분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체크할게요. 시간 전개 방식. 오늘 SES의 달리기 한번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네, 제 노래입니다. 오늘 가사가 좋거든요. 시간 전개 방식 이거 한번 할 겁니다. 홀수에는 경험에다가 동그라미, 짝수에서는 깨달음에다가 동그라미. 시어의 의미와 하자의 태도를 생각해보자.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 불빛. 하나만 더 찾아주면 안 돼.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 불빛 옆에다 봐도 다른 지붕. 어둠의 고난, 슬픔, 실현. 나그네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러분. 93입니다. 불빛과 어둠이라는 대조적 의미의 시야를 통해서 하나는 불빛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잡을 손이 되고 싶다. 누군가 잡을 손,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되어준다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수능 발전 플러스는 얘기 안 할게. 런탄 한 장이라면 조금 그래서 자기를 태워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희생적 존재 런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번에 아이고 좋다. 경험 깨달은 교차에다가 너무 좋다. 다른 건 살필 게 없어서 보기 갈게요. 길을 잃거나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는 것 같은 아주 어려움에 처함이라면 따뜻한 희망의 존재가 내가 되어줄게 라는 내 손을 잡아봐 이런 노래입니다. 1년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긴 길 끝에 여러분 뭐를 발견하셔야 되겠습니까? 불빛이요. 희망에다가 동그라미, 절망의 동그라미. 멀리서 밝혀져 오는 그 불빛이 희망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미안해 쌤이 희망과 절망만 봤는데 문장을 안 봤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길끝이 아니라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길끝은 절망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는 해. 노력한 과정에다가 X 하자. 노력한 과정에다가 X. 멀리서 밝혀져 온다고 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닿을 수 없다에다가 X. 막무가내의 어둠 속이라는 거에서 절망이 깊어져서 이에 적응해버린 현실을 의미한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이라고 하면 진짜 절망적 순간. 적응해버린 데다가 X. 적응해버린 건 아니야.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거야. 어려움에 처한 상황, 딩동댕.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빛이고 포기에다가 X. 희망과 힘,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속적 힘이라고 적죠. 지속적 힘. 지속적 힘. 여러분에게 내밀어주는 누군가 맞잡을 손. 그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4번으로 갑니다. 1년에서는 길을 잃었을 때의 나가리줄, 불빛에 닿는 산의 나가리줄,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밑에다가는 잡을 손이라고 해요. 맞잡을 손. 하다가 작은 지붕이 모여 거대한 산줄기를 이룬다가 아니야. 모여서 이룰 수 있다에다가 모여서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거대한 산줄기보다도 여러분들 더 껴안아주는 존재가 뭐다? 작은 희망이 된다는 거죠. 네. 유명 메가스터디 대성 마인에게 1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까이 있는 작은 지붕 창바른 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됩니다. 라고 이해해주세요. 4번으로 갑니다. 3년에서 화자는 산속에서 밥을 맞았을 때 경험했던 작은 지붕들이 주는 안도감. 작은 지붕이 안도감에다가 이줄. 자연에서 하자는 1년에서 경험했던 불빛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얼마나 따뜻했는지. 일상의 경험이야. 5번의 일상의 경험에다가 이줄. 6번에 A 부분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도치법 쓰였을까? A 부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완전 단정했지. 너 몰라? 너 이거 안 해봤으면 몰라. 이거를 너는 몰라. 목적어를 뒤에 뺐지. 문장의 서술구를 앞쪽에 배치해다가 밑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도치법. 그리고 약간 단정적 어조라고 합니다. 이거 몰라라는 거에서 단정적 어조. 도치법이랑 6번에 2번 선지 문장의 서술구를 앞쪽에 배치해다가 밑줄 끄시고 도치법. 그리고 단정적 어조라고 합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 이것을이라는 걸로 이거라면 한번 치고 나와보자 얘들아. 숙제를 쫙쫙 풀면 되니까. 그리고 C 이해 안 되면 쌤이 다시 예시켜 줄 테니까 일단 진도 빼보자. 나룻배까지. 나룻배 밑에다가 너 타자. 생이 밑에다가 린. 하나 물려놓으니까 아주 대구가 잘 나가지네요. 갈래네 가르치다 사람. 얘들아 이런 사람 할 수 있겠어? 걔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의 일방적 희생적 사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랑 하지 맙시다. 그죠? 아무리 칼이나라 할지라도 이런 사랑은 하지 말자. 참된 사랑의 본질 희생입니다. 희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랑의 본질은 뭐다? 희생이래.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빼가 들어줄게. 너는 나를 흑발로 짓밟고 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지만 나는 너를 위해 희생을 부릴게. 병어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십시오체라고 합니다. 학내높이법의 하십시오체. 이걸 통해서 하나 진짜 경건한 진실된 마음을 전달해요. 진실성에다가 밑줄. 어떻게 감기 걸릴까 걱정되네. 수민 상관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유상징 소비줄 한번 꺼주시고 이런 막 그리고 혹시 더 넣지 노래 아나? 사랑의 바보. 네, 그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나룻배, 당신은 니. 두 개 묶어가지고 뭐다? 비유. 은유 잡자, 은유. 자, 근데 얘들아, 이거 하나는 얘기하고 갈게. 한용운 시인 이름 옆에다 적어놓자. 한용운 번호 1, 독립운동가. 한용운이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여기서의 당신의 의미는 뭡니까? 독립입니다.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만큼 희생할 수 있다.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인이었어. 시인이라면 여기에서 시작하다가 상정하는 당신은 뭐야? 사랑하는 연인이야. My love. 세 번째 한용운이 스님이다. 맞아. 여기에서의 당신은 저 뭐라고 해석할까?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메시지, 깨달음, 득도하기. 나는 나룻배, 당신은 니. 그렇게 생각해봐봐. 연인과 중생, 조국. 여기 중생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부처님의 불도의 말씀. 당신을 사랑하는 여인, 불도,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해도 되야. 하하,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당신이 나를 향한 행동 번호 좀 매겨보자. 흑발로 나를 짓밟는다에다 번호 1. 이거는 번호 1 이렇게 표시하고 표시를 먼저 달리할 수 있어. 어떻게 표시해? 요가에서 일단 이렇게 표시하는데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넙니다는 다시로 표시할까? 당신을 향한 나의 태도, 나에 대한 당신의 태도 잘 구분하자고요. 나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1번 흑발로 나를 짓밟는다. 무심하다. 함부로 대한다. 번뜩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는 내 임무는 뭐야? 당신을 위한 희생. 나는 당신을 안기만 하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그 어떠한 상황적 조건에도 나는 끄떡하지 않고 물을 건너갑니다. 묵묵히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에다 밑줄 쭉 끄시고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나는 당신을 안고 이 물을 건너가는 거야. 당신의 무정 vs 나의 희생과 헌신. 만일 당신이 아니오신다면 나는 바람도 세고 바람도 시련이지요. 눈비도 맞으며 눈비 시련이지요. 이런 인고의 세월에서 밤부터 낮까지 언제든지 당신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에다가 밑줄 기다림에 사세요. 다른 남자 만나고 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나를 돌아보고 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2번. 당신은 고마워. 팁도 던져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나까지 밤에서 나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이번에 다시 표시하자. 그러나 그러나를 통해서 반전을 깨하자. 당신에 대한 나의 절대적 믿음. 사자성어로 표현한 거나 거자필만. 여러분 그건 알아요. 쿨하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건 알아요. 부메랑을 딱 던지면서. 그나마 유명 대사인데 그 짤은 잘 몰라요. 옛날 유행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을까봐. 여러분 모르네요.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드라마에서 부메랑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다. 문정준이 이 알고리즘을 듣고 아마 패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떠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면 사랑은 돌아오는 거다. 사랑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고요. 이별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게? 갈것자에 사랑 삭자 반드시 필 돌아올 반자 거자필반입니다. 반드시 거자필반 앞에는 뭐가 그럼 있어야 되지? 패자정이나 만날의 논해자거든. 패자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거자필반이야. 근데 한 사람과 이 사랑을 계속 반복할 필요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 사람 만나는 한 사랑을 하면 고다음 사랑 패자정이 거자필반. 자세히 알았죠? 당신이 언제든지 돌아올 줄만은 나는 알아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실 줄 알기에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아갑니다.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아갑니다. 3번에 다시. 나는 이런 인고의 자세로 당신을 기다리네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기다리면서 날아가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 당신과의 재회를 믿고 기다립니다. 마지막 숨이 산다. 가슴을 후벼 파는 말. 나는 당신은 인이죠. 마무리. 옥체크할게요. 자, 나를 빼와 나. 당신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는 뭐다? 해줍니다. 희생, 헌신, 숭고. 그랬을 때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불도적 자세 혹은 독립을 꾀하는 운동가의 자세. 당신은 빙임, 무정한 힘에다가 밑줄 끄시고 불도로 볼 때 불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자.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잘 이루지 못하는 조국의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표현상의 특징은 경건한 분위기로 운율 형성하고 구조적인 중2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다 풀릴 테니까요. 자, 이제 엑기스 자료를 너무 늦게 주지 않도록 할 겁니다. 범위만 딱 확정되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바로 작업할 테니까 문제 거쫙 풀어보시고 나중에 엑기스 지난번에는 쌤이 좀 하는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았죠. 진짜 딱 풀어보면 되는 거에 대해 양만큼 하고 그 다음 더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그 다음을 준비를 할 테니까 필수되는 내용으로 해서 범위 고정되면 바로 전달할게요. 1번으로 갑니다.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에다가 밑줄 옆에다 뭐라볼까? 하십시오. 명사형 시행은 뭐다? 나는 나를 빼 당신의 영혼을 주지. 비유에다가 밑줄 특히 병어체에서의 경건한 분위기 다양한 음성 창조가 없습니다. 이번에 수비상관인데요. 반복의 동그라미 안정감과 안정감에다가 밑줄 관계 한 번 더 강조해주지. 하지만 너 왜 그렇게 나에게 무정하니? 라는 것으로 비판합니까? 비판에다가 X 신하게 새롭게 인식하게 만듭니까? 새롭게 인식에다가 X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뭐게요? 맞춰봐봐. 선지랑 보고 뭐다? 당신이야. 당신은 나한테 무심해, 무정해, 무관심해 라고 생각하자. 짓밟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너가는 존재니까 말이야. 4번으로 갈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랑은 뭐라고 얘들아? 패자정리, 거자필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오케이, 거자필반. 5번으로 가자. A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A 부정. 당신을 안고 건너갑니다. 뒤에서는 뭐예요?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가 아니라 겪었던 에다가 X 당신을 위해 겪는 시련과 역경이야. 당신을 위해 라고 붙일까? 나가 당신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시련과 역경이야. 그리고 C에서는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바람 쐬고 눈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무모한 에다가 X 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강조. 헌신을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절망감에다가 X 하시고 절대적 믿음이라고 적자. 절대적인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 절대적 믿음. 쇠퇴하는 낡아가고 늙어가는 모습에 자괴감이 아니야. 자괴감에다가 X. 늘 기다리겠다는 거야. 6번. 아 이거 좀 좋지 않아? 정리되는 거. 작가의 표현. 한신세계의 반영. 독자의 표현론적 관점. 준비. 반영론으로 본다면 일제강점기에다가 밑줄. 당신은 국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국권을 빼앗긴 현실에다가 밑줄.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이 시를 읽고 참담한 현실에 놓일지라도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고하자. 인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표현론적 관점으로 이 시의 작가가 독립운동가라면 확신의 광복이다. 광복에 대한 확신에다가 밑줄. 절대주의적 관점이라면 아하 헌신과 인고의 기다림을 부각시켜주겠네. 절대주의적 관점인데 승려이기도 했던 작가 이러면 안 되죠. 승려이기도 했던 작가에다 밑줄 끼시고 뭐라고 고쳐놓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표현론적 관점. 자, 고통과 시련, 고난을 나타내는 건 뭐다? 바람과 눈비를 맞으며. 바람과 눈비. 진짜 뿌듯한 마음으로. 너무 중요하거든. 13. 괜히의 장치. 40분에 막 뒤돌아보고 바로 보내줄게. 아,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안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13번에 향수. 내가 별표 3개. 나이너비 끝 13번의 향수는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김미애 쌤이지, 그지? 김미애 쌤 대화의 원래 두 문제, 4개 두 문제.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3개.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시에서 6개, 그지? 6개, 8개 정도. 향수는 무조건 나왔어. 향수 옆에다 뭐라고 했지?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공감각적 시는 내용은 겁나 쉬워. 근데 거기에서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상의 특징을 잘 생각해요. 자유시자 사정시고 고향에 대한 그림을 두 글자로 뭐라고 바꾸면 되지? 고향에 대한 그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향수. 특징은 향토적에다가 밑줄 너무 고향의 이미지가 영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토속적 소재에다가 밑줄 순우리만의 고유업 같이 완전 이게 촬영이 됩니다 지금. 후렴구 뭐라고 얘기하죠? 그곳을 참아 구맨들리치리야. 후렴구에다가 밑줄 완전 음치거든요. 같이. 통일성에다가 밑줄 끼시고 근데 꿋꿋하게 노래를 좀 하지. 하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은 예디하기를 지줄대는 실개천. 예디하기 지줄대는 실개천에다가 밑줄.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짓거리인데 실개천이 이야기를 지줄거린데 그럼 사용된 표현기법 지줄대는 밑에다가는 첨답. 그리고 사용된 표현기법은 유인법. 실개천이 이야기를 지줄댄다라는 말인즉슨 실개천에 관련된 썰이 많은 거예요. 실개천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여러분 뭐 학교에 얽혀있는 장소에 이야기들 많잖아요. 괴담도 많던데 옛날에는 형한테 괴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송설할매 무덤가에서 그만큼 여러분의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 이야기에 얽혀있는 썰이 많다는 겁니다. 실개천은 이 마을에서 예디할미를 쥐어버리고 있어요. 회돌아나가고 회돌아에서 회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어근일까 적사일까? 회돌아나가는 거에서 회는 어근일 것 같아 적사일 것 같아? 적사요. 지 혼자서는 회가 회지 회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 돈다라는 거에서의 느낌을 더해주는 회는 맞아 적사야. 그랬을 때 회돌아나간다는 그냥 돌아나가는 게 아니라 회돌아나간다라는 느낌을 강조하죠. 얼룩배기 향토 한 마리 등장합시다. 이러면 다 향토적이고 후속적 소재죠. 해설비 단어 뜻풀이 너무 괜찮지 않나? 해질 무렵이 아니라 맞네 해질 무렵 강조하셨나? 왜? 나와 있어. 그래. 해설비에다 별표 3개 해가 뜰 무렵 아닙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 금빛 게으른 울음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하는 울음소리가 너무 하고 천천히 하는 그 게으른 울음소리가 금빛같이 반짝이는 것 같아. 그러면 울음이라는 기존의 심상 청각적 이미지를 금빛이라고 전이를 시켰으니 똑띠 한번 적고가 청각의 시각화 맞추겠네.
금빛 게으른 울음 청각의 시각화. 은룩백의 항소가 하고 우는 곳 그곳이 어디야? 경상북도 김천시 내 고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남도 비내시 내 고향입니다. 부산광역시만 촌동네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곳이 참아. 포맨들 이치리아에다가 밑줄 계시고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밑에다 뭐라고 서리. 근데 한영 끝나고 나면 계속 그곳이 참아 꾸맨들 이치리아, 그곳이 참아 꾸맨들 이치리아 반복될 거야. 후렴구의 반복은 시상을 정리합니다. 시상 정리에다가 밑줄. 그리고 여기에서 시상이 확 집약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시상 정리 위에다 뭐다? 정서 집약. 그리움의 극대화. 그곳이 참아 꿈에도 잊을 수가 없다. 통일성 부여, 그리움의 강조, 운율의 형성. 야, 근데 왜 그곳이라고 해? 라고 물어본다면 이 언급한 고향이니까 다시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다시 확인해다가 밑줄.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라서 그곳이야. 왜? 일제강점기거든. 일제강점기 현실에 지금은 갈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라고 하면 이곳도 아니죠. 저곳도 아니죠. 그곳이라는 것은 뭐다? 둘 다에게 먼 대상을 가리킬 때 그잖아. 그만큼 아득한 거리감에다가 밑줄. 지라로에 제가 식어가면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은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으니까 제가 식었겠지. 그리고 밤이 깊었겠지. 밤이 깊었네 이런 노래는 알아요? 알죠? 알죠? 밤이 깊어진 촉각에다가 동그라미. 밭이 왜 비어있는 걸까? 빈 밭이다라고 했을 때 빈이라는 운율을 형성했지. 시적 활용의 운율 빈. 왜 밭에 비어있는 걸까? 왜 밭이 비어있는 걸까? 추수를 한 거야 이제. 별을 다 비워냈기 때문에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해라 밑줄 끄시고 밭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소리가 말처럼 달리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화류라고도 하나 표시해 주시고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말처럼 달리는 이미지로 표현했으니 청각의 시각화. 엷은 졸음에 아버지가 깊게 잠든 건 아니야. 아직 렘 수면 상태야. 엷은 졸음이라서 눈이 방르르 떨리면서 꿈도 꿀 수 있는 상태야. 엷은 졸음이라서 겨우겨우 못 이기는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두고 집베개는 얼마나 향토적이고 토속적입니까? 베개가 지프로 만든 베개. 집베개를 돋아서 보이시 하면서 돌아 누우시는 곳 그곳이 차마 우맨드리책이야. 그럼 봐봐. 1년에서는 고향의 먼 풍경을 바라봤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정경이었다면 카메라로 촬영한다면 등장하는 인물은 없어. 1년에서는 인물 등장 없이 카메라로 넓은 벌판, 실개천 찍어주고 얼룩배기 항소 한 마리 촬영 끝. 슬레이트 탁 치고 그 다음 2년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하고 주무시는 장면으로 아버지 등장. 장면이 홀짝홀짝이 있잖아. 좀 등장하는 요소들이 유사해. 홀수에서는 정경, 짝수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모습. 3년으로 갈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랐다는 건 그만큼 내가 어때? 순수 총각이야. 순박함에다가 밑줄. 비인이랑 유사하네. 파란이 아니라 파란. 다 운율 형성하려고 동경을 제시하는 거야.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줄 때. 여러분 이런 좀 감수성 좀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하늘에 막 구름을 잡으려고 막 높이 뛰고 막 이런 거 좀 했어요? 무지개 좀 따라 다녀봤어요? 네, 좀 그런 거죠. 이 십장 하자는 있잖아. 하늘을 갖고 싶어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만들어서 화살을 쏘아줄 때 그럼 그 화살이 휘잉 하고 떨어지면서 어디에? 숲에 떨어지겠지. 숲에 떨어진 화살을 주려고 숲에 떨어진 화살을 주려고 숲속을 막 희적시 막 숲속을 막 헤매면서 다니면 그 초의 뭐라고 해야 되지? 풀떼기의 풀섭에 이슬이 맺혀있는 것이 나를 적셨다. 그만큼 내가 숲을 휘저으면서 다녔다는 거죠. 풀섭 이슬에 한 추름 희적시더고 한 추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지런하고 차분하게 이슬을 맞으면서 내가 숲에서 화살을 주우러 다녔다. 그곳이 차마 꾸며질 이치리야. 3년의 사용 화자의 무년 시절입니다. 꿈꾸는 의심으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댔다. 빵야. 그게 이제 떨어진 화살을 숲속에서 주워 다니면서 이슬이 나를 적셨다. 사연으로 가자. 아, 이 표현 너무 좋지 않니?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에다가 밑줄. 표현 너무 전설 바다. 밤물결 쌤도 좀 곱슬머리인데요. 이렇게 굽실굽실한 그 모습이 어떻다는 거야? 밤의 물결 같은
파도 치는 물결 같아. 춤추는 밤물결 같다고. 누이의 거분 기빈 머리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전설바다의 춤추는 밤물결 같다. 춤추는 밤물결 의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같은이니까 직유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절대 고향의 정격이 아니라 이거는 누나 단발머리에 곱슬머리를 그때 표현한 거. 어린 누이. 검은 기빈 머리 날리고 있는 어린 누이와 가족 누가 등장했지? 어린 누이. 2연에서는 아버지, 4연에서는 어린 누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 이쪽 무심한 사람이 있어요. 정지용 씨. 충청도 남자라서 그런 거야. 원래 있잖아.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할 때 팔불출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다. 평범하다는 거지. 예쁠 것도 없다. 소박하다는 거지. 사계절을 내내 발을 벗은 아내, 사철 발벗은 아내에다가 밑줄 사계절 내내 신발을 신지 못한 아내는 뭘까? 그만큼 고단한 농경 생활에서의 고단한 삶인 거예요. 따가운 햇살에다가 밑줄 고단하게 농사를 지었던 등에 햇살을 지고 이삭을 주었던 아내의 모습. 그런 아내가 살던 곳, 그곳이 자막 꿈에들이 집이야. 가난하고 고단하고 하지만 뭐다? 평화의 고향이다. 고향은 평화롭지만 가난하고 고단하기는 했었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어린 누이도 말이야. 우연으로 가자. 하늘의 성금별, 성금별에다가 밑줄 그시고 듬성듬성한 별. 봐봐. 1년에서는 해설티라는 해질 무렵에서 2년에서는 지라로의 재가 식어지는 밤에서 3년에서는 어린 시절 유년을 회상하고 4년에서는 어린 누이와 아내를 회상하고 5년에서는 이제 새벽이야 새벽. 새벽에 오래다가 밑줄 하늘에 듬성듬성 뜬 별이 이런 표현 너무 동화적이지 않니 얘들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별이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가 우지짓는 청각적 이미지 초라한 지붕이 있는 곳. 초라한 지붕을 통해서 고향은 어떻다? 가난. 하지만 가난하고 고단한 곳이지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곳.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곳. 도란도란에다가 밑줄. 단단하고 정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이 자막 운행의 집이야. 아 너무 평화롭네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 고향. 1년 갑니다. 꼭 체크를 할게요. 성화 한가위에다가 밑줄 끄시고 게으르는 웃음소리. 2년에서 늙어진 아버지가 램수면 상태에 있으시고 3년에는 꿈 많던 어린 시절은 뭐야? 화살로 하늘을 향해 쏘았던 곳. 4년에서는 어린 누이와 아내가 고생했어. 고단한 삶이야. 5년에 가난하지만 단란한 고향 가족의 모습. 이번에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금빛 게으른 우르하면 청각의 시각화. 밤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린다라고 하면 청각의 시각화. 그리고 토속적인 이미지. 실개천의 얼룩배기 황소의 지라로의 집베개에 이삭을 줬던 곳. 3번으로 가자. 시에 나타난 고양이 이미지는 쓰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135에다가 동그라미 평화롭고 숙소에다가 밑줄 약간 고향 정경이야. 근데 이사연에다가 동그라미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에다가 밑줄 고향 가족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꼭 기억해. 동시에 두 가지의 모습이 가난해, 힘겨워, 고단해, 하지만 너는 있다는 건 평화롭고 따뜻한 정은 있다는 거야. 그거 생각할 수 있어? 따뜻한 정이라는 거. 4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 그리움에다가 밑줄, 운율 형성에다가 밑줄, 통일성 부여입니다. 왜 아니야? 라는 거에서 다음 시간의 시작은 37페이지 5번만 딱 놔두고 해보자. 다음 시간에 정지용 고양이랑 비교하는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1번 이것만 딱 보면 1번. 자, 맞습니다. 여러분. 자, 1번에 평화 밑줄, 가난에다가 밑줄. 와, 시리게 하고 싶었는데 2번에다가 별표, 외적인 풍경에다가 밑줄, 내면은 뭐야? 그곳이 차마 꾸며질 위치이야. 다양한 감정에다가 밑줄, 상토적 소재에다가 밑줄. 기억은 그곳이 차마 꾸며질 위치이야. 주제 형성에 완전 정서 집약이야. 작품의 분위기는 그리움이야. 시상 정리와 안정된 느낌이고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현재 처한에다가 X 고향의 그리움이죠. 니은은 뭔가요? 라고 하면 밤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린다라는 거에서 밤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린다. 청각의 시각화. 그럼 공감각적 침상 찾으라는 거지. 1번 검은 내 떠돈다. 종소리 듣는다. 검은 내가 떠돌아다니면서 종소리를 듣긴다. 2번에는 찬물을 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찬물은 촉각인데 쏴 하는 거는 청각으로 이거는 공감각이 아니라 그냥 복합이야. 두 가지의 심상이야. 찬물의 촉각과 쏴라는 거는 쏴도 청각과 촉각 두 가지 다 되겠죠. 이런 거 공감각이 될 수가 없어요.
유리에 차갑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시각적 이미지. 어시 그리운 솜씨에 향기로운 꽃지지 밑에다가는 꾸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 밑에다가는 시각. 자, 그럼 1번에 종소리가 비껴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소리라는 청각이 비끼는 걸로 시각화시켰다라고 생각해야지. 종소리 비낀다라고 하면 뭐다? 종소리는 청각, 비낀다는 시각이라서 청각의 시각화. 4번에 다 고향의 향토적인 소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번에 함부로 쏜 화살이 소속성과는 거리가 멀대. 6번에서는 겨울의 밤풍경과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사연에선 누이랑 아내. 쌤이 다음 시간 이거 프린트로 정리해놓을게. 정중의 고향은 문제랑 연결시켜서 나올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고 뒤에 의문 3개씩 최소의 핵상 무조건 나올 거거든. 이해해주세요. 이거 한 번 다 푸시는 거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나왔을 때 이거 한 번 다 풀어줘요. 공부해주세요. 공부할 사람들 공부하고 편의점 갔다가 시작하려면 편의점 갔다가 바로 와주시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쳐서 와주세요. 멋진 남, 그게 찐 남자.